어린이날을 맞아 두류운동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져 어린이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각종 강력 사건이 늘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데요. 최근 들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획뉴스. 오늘은 지역 대표 축제도 만들고 한류바람까지 일으키는 치킨 산업을 알아봅니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 2학기부터 원어민 교사가 대폭 줄어들면서 고등학교는 일부 특목고를 제외하고 모두 없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 세상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날씨까지 좋아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직장일로 바빴던 부모들도 오늘만큼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표정을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형의 찢어진 피부를 실로 꿰매주는 꼬마 의사 선생님 표정이 꽤 진지합니다. 평소 주사 맞기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직접 간호사가 돼 인형에게 주사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펼쳐진 키즈닥터 페스티벌에서는 어린이들이 의사나 환자가 돼 치료 실습을 하고 의료 장비도 체험했습니다. 또 54단과 경찰이 영화에서나 범직한 특수장비를 병원 앞마당에 가져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인형 꿰매줄 때 조금 잘할 수 있을지 떨리기도 했고 진짜 해보니까 실감나고 재밌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창한 날씨. 어디를 가도 환한 아이들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두류 야구장에서는 어린이날 기념 큰 잔치가 열려 모범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로봇게임과 풍선 아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많이 못 있었는데 우선 상당히 즐거워요, 오늘. 구미 시민운동장에서도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리는 등 경북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어디를 가나 어린이들 세상이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본부 세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와 보호자 등 119명을 대구 국제공항에 초청해 출입국 현장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초청된 아이들은 출입국 검사장 견학과 법무부의 여권 심사, 마약견 화물 검색 등 평소 접하지 못한 출입국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강력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이 잡히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움직임이 늦었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까지 해야 했던 숨진 아동의 언니 A양은 부모가 모두 구속되고 고모와 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를 열어 A양에게 유족 구조금 2,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를 방지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범죄 피의자보다 사실 범죄 피해자가 훨씬 더 인권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점 더 올라가고 그건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권리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강력 범죄를 겪은 한 피해자의 외상심리 평가서입니다. 수치심과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 소화불량과 불면증 등 육체적인 문제까지 나타났습니다. 전쟁이나 지진 등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범죄 피해자 16명의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반에 저희도 무기력해져 있고 또는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출입을 못한다라든가 또는 여기 나는 이제 죄인이다. 내가 이 강경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작은 범죄라도
발생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기획뉴스 지역 브랜드가 지역을 살린다 순서입니다. 이 대구 하면 치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구를 본거지로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치킨을 주제로 한 축제를 양산시키고 한류 바람까지 일으키고 있는 지역의 치킨 산업을 들여다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 1991년 구미에서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출발한 지역 토종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마리 팔기도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에게 외면받았지만 끊임없는 맛 개발과 고객 서비스로 지금은 전국 약 1,000개, 해외 20여 개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어떤 이 포장재라든지 맛이라든지 이 고급화된 거는 거의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뭐 쇼핑백부터 또 깍두기 용기도 우리가 하기 전까지는 전부 그 비닐에 말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최근에는 수제 맥주와 치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장을 열었고 숯불 치킨을 넣은 김밥을 선보이는 등 치킨 산업의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닭고기 전문 김밥을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닭고기 시장에서 남아도는 부위를 여기서 소비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소 이제 현재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 이제 날개 부위를 더 수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유독 대구에서는 땅땅치킨과 호식이 2마리 치킨 등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이 탄생했습니다. 과거 산격동 일대 전국 최대 닭 부화장이 있어 닭 전문점이 많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는 가운데 경제 기반이 탄탄하지 못해 치킨 가게 같은 소규모 창업이 붐이 일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면서 2년 전부터는 대구의 치맥 페스티벌이 열려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에 버금가는 세계적 축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니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요.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치킨 같은 것도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중국서 한류 붐까지 일으키고 있는 대구의 치킨 산업. 비록 작은 가게로부터 출발했지만 브랜드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한수원과 주민대책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경주시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수원이 보상금만 앞세우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원어민 교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인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부 특목고를 제외하고 모두 없어질 전망입니다. 조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인 교사가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이나 독해 같은 입시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위주로 듣고 말하기를 유도합니다. 발음이 좀 더 정확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좀 더 많으니까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고. 현재 대구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는 322명. 올해 2학기에는 143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특목고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없어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 재정난 탓에 원어민 교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교사가 대폭 줄어들음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생활 영어 교육은 글로벌 교육센터 같은 거점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체 영어 교사의 27% 정도가 심화 연수를 이수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센터와 G스테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 영어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 강화를 위해 도입된 원어민 교사 제도가 교육 재정 악화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MOU, 즉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는데 두 기관이 맺은 MOU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12일 한국타이어와 상주시는 MOU를 맺습니다. 한국타이어가 2,500억 원을 들여 상주에 주행 시험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한국타이어는 투자 결정을 철회하고 최근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여 원을 물려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MOU에 명시된 행정 지원을 상주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MOU가 제대로 실행될 거라고 믿고 투여한 비용이 있는데 그 신뢰 이익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거로 보고 소송을 한 겁니다. 양해각서 또는 업무협약으로 불리는 MOU는 정식 계약이 아니란 점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MOU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성과 홍보를 겸해서 시군은 통상 한 달에 한 번꼴, 경상북도는 투자유치실 차원에서만 작년 한 해 2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의 MOU 남발이 불러올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행사에 필요한 국비 출연금 전액을 국방부에 보냈고 경상북도와 문경시 등 자치단체들도 환경정비사업과 선수촌 건립비 등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회 조직위 운영비로 사용을 승인했고 대신 조직위는 선수촌 건립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대회 준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수행된 장사 상륙 작전을 아십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전 북한군의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학도병들이 수행한 전투인데요. 영덕군 장사 앞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다 침몰했던 문산호가 65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적을 속이기 위한 교란작전으로 학도병 700여 명이 참전해 일주일 동안 전투를 벌인 장사 상륙작전. 잊혀진 상륙작전, 작전명 174호로 불리는 이 전투에선 130여 명의 학도병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상륙함 문산호가 65년 만에 현장으로 귀환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바지선으로 해상 운송됐습니다. 장사 상륙작전 당시 좌초된 문산호를 실물 모형으로 복원한 겁니다. 2,000톤급 규모로 제작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당시 참전대원들은 문산호 복원을 통해 잊혀진 장사 상륙작전이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개무량하죠. 지금까지 빛도 못 보고 죽은 우리 어린 동지들이 그래라도 우리가 보답을 해주는 뜻에서 영덕군은 복원된 문산호를 내년에 준공될 기념공원의 장사 상륙작전 스토리 전시관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6.25 전쟁을 반전시킨 그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산호라는 것을 이제는 복원시키고 또 그것이 시험으로 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영덕이 호국 정신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문산호와 함께 29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장사 상륙작전 기념공원은 현재 80%의 공정률로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늠름하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문산호가 역사 테마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시 중구 남문시장 1지구 상가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있던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목격자를 찾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심야에 대학가 원룸촌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산시 대학로의 한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집단 급식소와 식품 제조업소에게 식중독 지수 예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식중독 지수가 주의 단계 이상일 때 발송되며 집단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 도시락 제조업체, 군부대 급식 관리자 등 경북도 내 2천여 명에게 제공됩니다. 또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만든 작품이 국내 최초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동시 진출했습니다. 독일 칼스루의 국립극장에서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만든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가 내일과 이달 9일에 공연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에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27일부터 3차례 무대에 올려집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3호선 승강장에서 발이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무방지판을 30개 전 역사의 승강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정확한 실측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